네, 안녕하세요. 여차저차 시청자 여러분, 저차 윤준호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르노의 신차 그랑 콜레오스입니다. 르노가 야심차게 4년 만에 내놓은 신차이고요. 보시다시피 기존 QM3, QM5 이런 SUV와는 또 다른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차체 길이가 4780mm로 동급 최대치를 자랑하고 있고요. 휠베이스 길이가 2820m가 되면서 넉넉한 뒷자리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림은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엔트리 트림인 테크노, 그리고 아이코닉,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이 되고요. 가격대는 엔트리 트림이 한 3,500만원대 형성이 되고 최상위 트림은 4,300만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르노가 이렇게 4년 만에 신차를 내놓으면서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로라 프로젝트라는 무려 7천억 원이 투자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차량이 그랑 콜레오스이고요. 그런데 야심차게 내놓은 이 신차가 사실 그 남성 혐오, 그 손가락 논란이 있으면서 암초를 만났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암초를 딛고 이 그랑 콜레오스가 성공의 길을 갈지 직접 차를 타보면서 주행 성능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SUV는 패밀리카로서의 용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뒷자리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중요한데, 넉넉한 휠베이스 덕분인지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공간감이 확실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헤드룸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제가 그랑 콜레오스의 좀 장점이라고 느껴진 게 시트이거든요. 시트가 이 착저감이라고 하죠. 되게 안락한 편이에요. 이 그랑 콜레오스의 트렁크 공간을 보실 텐데 상당히 널찍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2열 폴딩을 하게 되면은 총 2034리터의 적재 공간이 확보가 돼요. 뭐 캠핑이라든지 야외 레저 활동하기에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고, 제가 특이한 게 여기에 보시면은 냉장 기능이 있었어요. 사실 트렁크에 이렇게 냉장 기능이 있는 차 드물거든요. 저는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 이런 것들도 야외 활동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할 걸로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선을 빼다 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적재 공간에, 그리고 이렇게 야외 활동에 좀 최적화된 그런 기능들까지 갖춘 면에서 패밀리카, 그리고 SUV로서의 기능이 다채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시보드 쪽으로 해서는 스웨이드가 들어가면서 질감 자체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딱 앉았을 때의 느낌이, 제가 주행을 하면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R오픈이라는 명칭인데요. R오픈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동승자의 디스플레이까지 세 가지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이 색상도 방금 말씀드린 중간에 있는 계기판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여러 가지 즐겨찾기 버튼들이 있어서 뭐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차간 거리, 차선 유지 같은 기능들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랑 콜레오스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주행 보조 기술, 옵션들을 기본 트림부터 많이 적용을 했어요. 뭐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커넥티비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이 기본 트림에부터 적용이 된 게 상당히 좀 장점이고, 그리고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보조 기술인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또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또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풀 오토 파킹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풀 오토 파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앱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평행, T자, 대각선 주차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랑 콜레오스의 본격적인 시승을 시작했고요. 지금 한 10분 넘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승차감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이제 최고 트림인 에스피리 알핀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분 넘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운전을 해보니까 차가 되게 부드럽고 정숙하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계속 운전하면서 감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이 트림 같은 경우에는 르노의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고 출력은 245마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저도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와 내연기관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변속이 되잖아요. 그때 이질감이 좀 큽니다. 보통 이제 내연기관으로 넘어갈 때 특유의 어떤 그 소리도 좀 심해지고 소리와 함께 차량 자체가 뭐 꿀렁거리나거나 덜컹덜컹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란 콜레오스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이질감을 못 느끼겠어요. 이제 그란 콜레오스 지금 이 에스프리 알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듀얼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출력 60kW의 고전압 시동 모터가 있고, 그리고 출력 100kW의 구동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모터가 이제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이런 이질감을 많이 줄였다고 해요. 이제 그란 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도심용 SUV를 표방하고 있는데 연비가 한 15.7 정도 돼요. 그래서 1회 주유를 하고 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연비 효율이 뛰어나고, 특히나 또 연비 효율이 뛰어난 점이 도심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지 않고 뭐 한 40km 안팎에서 달리는 경우에는 전기 모드로 최대 75%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란 콜레오스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르노에서 소음을 줄이는 데에 많이 집중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소음을 저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런 성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 르노 그란 콜레오스에 3개의 마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 3개의 마이크가 뭐 타이어, 엔진, 바깥의 소음, 이렇게 3가지를 측정을 해서 소음 수준이 이 정도다 라는 거를 감지한 다음에 내부 스피커를 통해서 그 소음을 상쇄시키는 사운드를 낸다고 해요. 그리고 중앙의 센터 페시아는 일단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T맵, 한국형 T맵이 깔려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봐왔던 내비게이션이라 그냥 저희가 보통 차량들보다는 시인성도 높고 정보 전달력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누구라는 그 음성 인식 시스템도 있어서 아리아라고 불러서, 지금 봐요, 아리아라고 하니까 이제 나오거든요. 음성을 인식해서 이제 누구 시스템이 물리적인 제가 조작을 하지 않고 음성으로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것들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승석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운전하는 와중에 옆자리에 타고 있는 동승객이 지루하지 않을 수 있죠. 여기서 OTT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란 콜레오스를 이제 출시하면서 르노가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5G 데이터 이용권을 5년 동안 제공해 주기로 했거든요. 어쨌든 그것들을 통해서 옆에 탄 동승자가 본인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속 80km 구간 단속 그 구간에서 제가 크루즈 모드를 활성화했어요. 사실상 레벨 2 단계, 자율주행 레벨 2 단계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소개를 했거든요. 지금 차선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나 자동적으로 이렇게 핸들링이 움직이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 돼 있고요. 방금도 제가 잠깐 이제 요렇게 설명을 드리다가 차선을 살짝 벗어날 뻔 했거든요. 근데 콱 잡는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게 지금 다 제 차선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그 자율주행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차선을 제대로 잡아줬는데 콱콱 잡는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부드럽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랑 콜레오스의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5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에코 모드가 있고 기본적인 운행 모드인 컴포트가 있고 조금 더 큰 출력으로 고속주행이나 이렇게 달릴 때 쓸 수 있는 스포트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겨울이나 아니면은 비가 오는 날 미끄럼을 방지하는 스노우 모드,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특이한 게 AI라는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트, 스노우 이 정도의 주행 모드는 다른 차량들도 많이들 갖추고 있는데 AI는 저 운전자의 저의 운행 습관을 차량이 자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진 다음에 가장 적합한 운행 모드를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이런 길에서는 이런 모드로, 이런 지금 현재 뭐 속도에서는 이 모드로, 이런 식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학습해서 그에 맞는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해준다. 이게 AI인데 이게 참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랑 콜레오스 디스플레이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앙에 있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 여기 계기판 클러스터 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이 화면이 그대로 내비게이션 화면이 계기판 쪽으로 옮겨가는 건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중앙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 제가 손가락 3개로 드래그 하듯이 이렇게 슬라이딩 하니까 내비게이션 화면이 여기 중앙 계기판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면 조금 운전할 때 좀 편할까요? 지금 다른 브랜드 차 중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운전자 클러스터 앞에 나타나는 차량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볼 때 뭐 짧은 거리긴 하지만 시야를 이쪽에 줬다가 이쪽으로 오는데 좀 이렇게 운전할 때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지금 중앙에 있으면은 확실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하기에는 좀 편한 안전 주행을 하기에는 좀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많이 공을 들여서 만든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내 SUV 시장에 신흥 강호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출시 초반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랑 콜레오스를 직접 타본 느낌은 그런 논란을 주행 성능과 여러 가지 사양들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강점을 지닌 차량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엔트리 트림에서는 3,500만원대, 그리고 풀옵션을 간 최고 성능에서도 4,300만원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최근에 차량들 신차들 출시되는 것을 보면은 가격대가 좀 상당히 높아요. 뭐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SUV가 뭐 5, 6천은 금방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 가격의 성능을 따져보면 가성비가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강한 놈이 나타났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랑 콜레오스의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차량,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차량들 위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차 저차였습니다. 안녕.